안녕하세요 여러분, 몽이형입니다. 오늘은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어요. 몽이가 일주일 전에 슬개골 탈구 3기 확진을 받았고 오늘 7월 13일 녹화 날짜 수술을 잘 끝낸 후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약 3일 정도 입원해 있다가 집에 오기로 했어요. 슬개골 탈구의 경우에는 많은 애완견들이 겪는 일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직접 겪게 되니까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몽이의 행동들, 그리고 이렇게 심해지기 전에 이런 것들은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께 제가 그리고 저희 가족이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몽이가 보였던 증상들을 알려드리고 예방을 위해 해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키우고 계신 애완견에게서 유사 증상이 보이거나 강아지를 키울 예정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다리를 잠깐이라도 절룩거린다. 슬개골 탈구가 4기까지 진행된 경우에는 다리 모양 자체가 이렇게 변형이 오지만 1기와 2기는 잘 알아보기가 쉽지 않고 3기가 되어서야 절룩거리는 것이 눈에 띌 정도로 절룩거리는 빈도가 확 증가합니다. 제가 자취를 하면서 주말에 집에 오는데 한 번도 몽이가 다리를 저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몽이의 슬개골 탈구 확진도 동생의 전화를 통해 알게 됐고요. 동생과 엄마가 집에 있을 때 몽이가 화장실에 가려고 베란다에 갔다가 갑자기 깽하는 소리를 크게 내더니 그 후로 다리를 저는 걸 처음 봤다고 할 정도로 절룩거리는 행동을 발견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어쩌다 한번 저는 느낌으로 다리를 살짝 든 걸 몇 번 본 것 같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증상을 보셨다면 병원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존에 잘 오르고 내리던 곳 앞에서 멈칫거린다. 강아지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곳은 이렇게 대표적으로 침대와 소파가 있죠. 몽이는 저희 가족의 도움 없이 침대에 잘 올라가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올라가기 전에 멈칫거렸고, 멈칫거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 낑낑거리면서 올려달라고 하기도 했죠. 그리고 슬개골 탈구 확진을 받기 일주일 전에는 아예 올라간 침대에서 내려달라고 짖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이게 애교가 아니라 아프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것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활동 반경이 침대, 카펫과 같이 전혀 미끄러지지 않는 곳으로 점점 줄어든다. 몽이가 숨바꼭질하고 노는 걸 엄청 좋아해서 같이 집에서 뛰어놀기도 하는데요. 예전에 비해 활동 반경이 확 줄었다는 게 느껴졌어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뻘뻘거리면서 잘 돌아다니다가 어느 순간부터 카펫 밖으로 잘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이런 시점이 있다면 집안에 깔아두는 매트의 크기를 점점 넓혀주시는 게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슬개골 탈구와 관련해서 많은 정보가 공유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 이것만큼은 미리미리 챙겨줘야 한다고 느낀 것들을 말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매트입니다. 강아지들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잘 미끄러지죠.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집 장판 위의 강아지들은 저희가 홈이 전혀 없는 평평한 신발을 신고 빙판 위에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저희의 무릎이나 골반 그리고 척추 등 전반적인 관절 그리고 관련 근육에 무리가 가겠죠. 몽이의 경우에는 집을 구석구석 돌아다니지만 항상 가만히 앉아 있는 곳은 이렇게 거실의 카펫 위 그리고 침대 위 이런 공간이었는데 그런 공간을 넓혀주지 못한 아쉬움이 큽니다. 집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주로 다니는 길에는 매트 구매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카펫과 같은 대체품을 깔아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침대 계단입니다. 강아지를 키운다면 침대 개수 그리고 소파가 있다면 그 수에 맞춰서 계단을 사주는 게 좋습니다. 사실 계단을 둔다고 해서 강아지들이 저희 뜻대로 그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해주지는 않아요. 그냥 자기가 뛰어내리고 싶을 때 뛰어내리고 점프해서 올라오고 싶을 때는 점프해 올라오곤 하는데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도록 훈련을 시켜서 계단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보호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침대용 계단이 하나 있습니다.
따다! 이게 좀 오래 사용해서 더러워 보일 수도 있긴 한데 몽이가 사용하는 침대 계단이에요. 이런 것 외에도 이렇게 계단형이 아니라 평평한 형태도 있으니까 잘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몽이가 잘 오르락 내리락 하지 못하는 침대 하나에 계단을 놔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비치를 해줬어요. 그 외 침대와 소파는 잘 오르고 내리다가 올해 초부터 몽이가 잘 올라가던 모든 침대와 소파를 조금 무서워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는 했지만 기분 탓이겠지 하고 넘어갔던 점이 정말 미안합니다. 꼭 개수에 맞춰서 계단을 구매해주세요. 강아지들이 대수롭지 않게 폴짝폴짝 올라가던 침대와 소파가 어느 순간 그 친구들에게 오를 수 없는 벽과 높은 낭떠러지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주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애완견들도 사람처럼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검진 종류에 따라 가격이 생각보다 부담스럽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몇십만 원이 한 번에 들기 때문이죠. 그래도 이 비용은 지속적으로 감수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슬개골 탈구는 소형견들에게 유전병이라 어떻게 보면 한 번 거쳐가야 하는 관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병원마다 슬개골 탈구 1기라고 진단하기도 하고 2기라고 진단하기도 하고 같은 증상이어도 정상이라고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조금 일찍 발견했다면 몽이가 다리를 절룩거리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미안함이 큽니다. 성인이 되어서 몽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줄고 몽이가 저에게 말하고자 했던 자신의 아픈 부분들을 미리 알아차려주지 못해 미안하고 강아지를 키우는 것에 큰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강아지를 키우는 분 그리고 키울 예정이신 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몽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몽이의 다양한 모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몽이 영상은 매주 수요일 토요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몽바.